조금 차별화된 좀 전략을 좀 마련했는데요. 네. 비슷한 면은 뭐냐면 먼저 전세자금,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좀 말씀을 방금 드리셨는데,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충분해요. 20%, 30% 정도를 한 2,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빨리 전세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잉여 자금을 빨리 저축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충분하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월세에 들어가는 60만 원을 전세로 전환함으로써 이자가 매월 18만 원씩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42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남습니다. 그걸 저축액으로 포함시키면 지금보다 네. 훨씬 많은 저축을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20, 30% 정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법은 뻔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첫 알려주세요. 번째는 뭐냐면 네. 명세서를 현재 이메일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우편으로 받으십시오. 빨리 콜센터 전화하셔서 네. 변경하십시오. 그래서 우편으로 명세서가 오시면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정말 빨간 펜을 딱 들고 어떤 게 잘못 썼고 불필요한 걸 이걸 왜 썼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 와이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명세서를 펴놓고 한번 검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우리가 살 필요가 없었는데 샀다. 아니면 이건 잘 샀다. 이렇게 좀 사후 평가라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서로 부부 같은 경우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될 수가 있고요. 네. 3개월 정도는요. 두 번째 방법은 3개월 정도는 불편하지만 현금으로 좀 찾아서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을 찾는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은행이나 CD에 가서 현금을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살 때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이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가끔 가는데요. 일본에 가서 조금 배울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본이 저희 나라보다는 생활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사용하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중요한 날에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네. 본인 생일이나 친구 기념일, 가족들 이런 축하 파티 네. 이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한번 사용할 때 정말 정성스럽게 서명을 한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쉽게 서명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좀 20, 30% 줄여서 저축으로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방송사의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가 잠깐 15분 정도 방영이 되는데요. 네. 거기서도 보면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든요. 코믹하게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소비를 줄인다는 거는 저축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지만 청약통장과 CMA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청약통장은 원래의 목적은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택 분양이라든가 장기전세, 행복주택. 이런 기능성 통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 부모님 통해서 청약통장 이자가 높다더라, 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1년에 240만 원 정도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의 절세 상품이긴 해요. 하지만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1순위 정도 요건은 되신 것 같아서 네. 더 이상 기본 금액 2만 원 정도만 불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CMA는 증권사에서 투자를 위해서 펀드나 아니면 주식 거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통장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인터넷상에서나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자를 준다더라, 이자가 높다더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상품을 저축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걸 맞지 않고요. 실제로 이 상품은 비상금 자금을 활용하시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자가 적립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인출하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상금 통장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비보험 잠깐 언급할 텐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비와 재해 쪽에만 보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료 실적으로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3만 원 정도면.
그래서 그 13만 원 중에서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보험료를 조정을 하셔서 그 부분만큼 이대 진단비라든가 암 진단비 이쪽 중대한 질병의 진단비 쪽으로 좀 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월세 매월 60만 원씩 납부하시던 것을 전세 전환함으로써 42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청약저축에 30만 원 들어가던 것을 2만 원으로 낮추면서 28만 원 정도가 남게 돼요. 그 다음에 CMA에 매월 30만 원 넣던 걸, 납입하시던 것을 더 이상 납부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납부된 돈만으로 비상금으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CMA에 있는 요 돈은 비상자금 또는 전세 전환하실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보시면, 일단 청약저축이 2만 원으로 줄여졌고요. 네. 단기적금은 소비성 저축으로 한 2, 3년 안에 사용할 곳이 있다면 네. 그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단기적금 같은 경우는 저는 주거래은행에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은행이 좀 의자가 높다 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주거래은행에 적금을 하셔서 나중에 전세자금이나 담보대출 받을 때 이자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수익률이 괜찮은 사이트상에서 수익률이 괜찮은 펀드들을 안내하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은퇴 준비 포함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액연금을 좀 권해드리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기본보험료 30만 원 정도에 30만 원 추가 납입 방식을 이용해서 환급금이 좀 빨리 늘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추가